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피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본명은 최성욱이라는 이름이고요. 그림 그릴 때 레오다브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피티 처음 시작한 건 98년도에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 21년 정도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제가 그 당시에 좋아했던 가수들이나 그 당시 좋아했던 만화 캐릭터나 게임이나 이런 것에서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름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피티를 시작하려고 할 때 뭔가 좀 하나의 이름을 만들어서 좀 오래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군대에서 좀 영감을 많이 받아서 레오다브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다빈치의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됐거든요, 우연치 않게. 근데 거기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름을 줄여서 레오 D-A-V 해가지고 다브라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좀 약간 의미를 담는다면 이제 한참 그래피티라는 게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다 보니까 한국의 약간 르네상스 시대? 그래피티의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보자, 약간 그런 의미도 담아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래피티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건 아니고, 저는 고등학교 때 미술부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사물놀이 활동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뭔가 다른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좀 다른 거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을 좀 재밌어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좀 재밌어하는 편이어서 대학교 가서는 뭔가 좀 다른 것들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사물놀이도 해봤고, 미술이 전공이었으니까 이제 디자인 대학교에 진학을 했으니까 미술은 계속 할 거지만 좀 뭔가 색다른 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힙합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때 한참 처음에 이제 춤을 많이 추는 동아리였는데, 춤을 추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영상 자료에서 이런 배경으로 있던 이제 그림들을 보게 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래피티란 단어가 무엇인지, 아니면은 이거를 스프레이로 그리는 건지 페인트로 그리는 건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아리 연습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선배님들이 우리도 저기 배경에 나오는 저런 그림들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이제 페인트를 구입해가지고 벽에다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죠. 동아리 방이랑 그다음에 저희 있던 그 예술관 주변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림은 저처럼 전공한 사람도 있지만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랑 활동하고 있는 이제 동생 작가들 같은 경우도 한 명은 저처럼 디자인학과를 진학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다른 친구 같은 경우는 법학과를 다니다가 자기가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글씨를 또 잘 쓰거든요. 그 친구는 캘리그래피 그런 것들을 좀 접목을 시켜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래피티라는 게 낙서잖아요. 낙서. 남들과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준에서 못 그린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그 못 그리는 것을 어떻게 좀 다듬어서 이걸 하나의 자기의 캐릭터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 같은 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 받는 질문이 지금 질문이랑 되게 비슷한데, 그림 꼭 잘 그려야 되냐, 아니면은 저 그림 못 그려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래피티는 좀 그런 거랑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을 좀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그래피티를 하는 학원은 없지만 그래피티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좀 만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애니메이션 관련된 학원이나 학과를 진학하는 게 좀 유리할 수도 있고, 나는 뭔가 실사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그린다고 하면은 좀 미술학원 같은 전문적으로 인물 대생을 하는 그런 걸 좀 배우면은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많이 배울수록 아무래도 더 무언가를 새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긴 할 거예요. 일단 이게 작가들마다 굉장히 스타일이 달라요. 벽에다가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종이에다가 드로잉을 많이 해서 거기다가 마커로 컬러링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벽에다 옮기는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작품을 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타블렛들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드로잉 툴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하나의 작품 만들어서 이제 벽에다 옮기는 과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본인이 편한 방법, 본인의 작품 활동에 작품 스타일에 맞는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미리 생각하지 않고 가서 벽의 그 질감이나 그 환경들을 고려해서 뭔가를 할 거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잘 만들어진 도안을 가지고 벽에다 옮길 거다 하면은
그걸 먼저 준비해서 여기다가 옮기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래피티 하면은 무조건 스프레이로만 그려야 그래피티지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스프레이만 쓰는 게 아니라 물감도 쓰고 뭐 마커도 쓰고 아예 종이에다가 그려서 대형으로 붙이고, 방법들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재료를 쓸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 그냥 자기 편한 방식, 자기 작품 스타일에 맞는 거,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상이 지금 K&D 미술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신데렐라 유니버스라는 이름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높이가 한 7m 되고 가로가 한 30m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큰 벽이라서 이게 리프트 타고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작업 시간은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m, 3m를 그릴 때는 짧게 하면 1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 작업을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도안이 단순하면 해도 이제 리프트를 움직이고 조절하고 하다 보니까 한 5시간,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스프레이라서 생각보다 작업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이게 한번 칠하고 마르는데 한 2, 3초면은 다 건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업 시간이 일반적인 페인트로 그림을 그렸을 때보다 몇 배 정도 더 빨리 진행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물론 허가를 받아서 해야죠. 불법으로 여러분한테 불법으로 하세요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피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근데 안타깝게 이제 다 서울에만 2군데가 있어서 거기 가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이 벽에다 하고 싶다고 하면은 허가를 맡아서 작업을 해야죠. 안 그러면 또 여러 사람한테 또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압구정 같은 경우는 좀 가기가 좀 불편하긴 할 거예요. 그 갤러리아 백화점 뒤쪽으로 이제 한강으로 나가는 그 터널이 있어요. 보통 토끼굴이라고 하는데 그쪽이 있고, 그다음에 신촌이 이제 두 번째 저희 크루에서 만든 이제 프리존인데, 거기는 신촌 기차역 있고 그 메가박스 건물 있거든요. 그 건물 바라보고 왼쪽으로 보면은 조그맣게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한 80m 정도 되는 터널이 있어요. 거기는 차들이 다니는 터널은 아니고 사람만 다니는 터널인데 직선으로 돼가지고 거기도 이제 자유롭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서 그림을 그려도 되는 거예요? 정해놓게 했어요. 시간을 이제 저녁 9시부터 아침까지,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정해놓게 했는데, 워낙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좀 일찍 가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지금 낮에 와서 그린다고 해서 누가 와서 제지하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한 군데서 만약에 여러 명이 이제 작업을 동시에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낮에 이동하시는 분한테 좀 불편이 되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가서 작업할 때는 좀 야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혼자 개인이어서 만약에 부모님이랑 같이 한다고 할 때는 낮에 와서 혼자 이렇게 작업하는 건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스프레이가 그 공업용 스프레이가 있고 그다음에 미술용 스프레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피티 전용 스프레이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금액이 굉장히 좀 비싼 편이에요. 벽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이제 이 공업용 말고 미술용으로 썼어요. 이 비싼 재료를 썼는데도 벽이 이제 물을 많이 먹는다거나 해서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다거나 이러면은 이 스프레이랑 상관없이 이 페인트가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좀 오래 작품을 남기고 싶으면은 이 벽에다가 미리 페인트도 한번 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좋은 재료를 써야 되고, 그런 것들도 있고, 오래돼도 그냥 그 자체가 멋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래는 그래피티라는 게 또 덮여져서 계속 거기에 새로운 그림들이 그려지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어요. 금액으로 이렇게 딱 말씀드려도 좋긴 한데, 일단은 저희 팀이 매니저가 있고 저 있고 그다음에 작가 2명이 더 있어요. 4명 일단 움직여야 되고, 사무실 스튜디오 1, 2층 써야 되고요. 이걸 유지하는 그 원동력이 있겠죠. 또 이게 돈이 되지 않으면은 할 수 없어요. 뭐 다른 걸 해야 되는 거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후배 작가들을 또 영입을 해가지고, 왜냐면은 제가 이제 벌써 40대인데 40대에서 또 50대가 되고 하면은
제가 물론 스케치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장시간 작업을 못할 경우에 또 서포터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친구도 이 그래피티 씬을 이끌려면은, 그래피티 문화를 이끌어 가려면은 후배 작가들이 계속 있어야 이게 또 유지가 되잖아요. 저희가 계속 나이 들어서 사라지면은 그래피티 문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계속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 젊은 층이 지금 되게 약해요. 거의 지금 제 또래보다 많거나 적거나 이 간격이 많지 않고, 이 거의 1세대라고 불리는 이 세대들의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이 젊은 층들이 굉장히 약한 지금 분야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더 끌어서 이 친구들을 좀 많이 올려줘야 되는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작가분들도 좀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좀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벌이는 개인적으로는 다 비슷하지 않을까. 트렌드라고 하면은 아까 또 제가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커다랗게 그냥 스트리트 아트라는 범위 안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피티라는 단어 자체가 낙서잖아요. 낙서인데 이 낙서라는 게 뭐랄까,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 하는 낙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하는 낙서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버스킹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 버스킹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래피티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음악으로서 그냥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방법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그래피티 하면은 스프레이로 어떻게 벽에다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하면 다르게 내가 잘하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면, 그럼 또 새로운 그래피티 아니면 새로운 거리 문화, 거리 예술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계속 사니까 조금 싸게 사는데 일반인들 사면은 한 12,000원에서 한 18,000원 사이? 한 통이? 예. 아, 그러면 보통 그 한 통을 가지고는 작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1m, 1m? 1m, 1m? 1m, 1m를 그냥 채운다고 했을 때 잘 칠하면 이제 또 쓰고, 좀 서툴면은 다 못 칠할 수도 있겠죠. 일단 뭐 아무래도 최대 장점은 이 속도감이죠. 속도감. 뭔가 작품을 표현할 때 다른 재료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생각하는 걸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거 한 20년 정도 했는데 뭐랄까, 자유로움? 다른 예술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하면서 뭔가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 지금 세대랑 또 제가 시작했을 때랑 또 많이 틀리니까, 제가 시작했을 때는 지금처럼 SNS가 막 활발하지도 않고 힘들었거든요. 내 그림을 많이 알리고 뭔가 수익으로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SNS라는 좋은 공간도 있고 뭔가 노력을 하면 더 많이 자기 자신을 좀 PR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유리하게, 왜냐면은 주변 사람들 자체가 다 이런 SNS 공간 속에 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유리한 것 같아. 제가 시작했을 때는 그게 좀 단점이었고, 건강관리 같은 것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스프레이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항상 좀 좋은 마스크도 착용을 해야 되고,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어깨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근데 좋아하는 걸 하면은 단점이 많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저는 딱히 이렇게 막 단점하면 딱 떠오르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굿보이 작업했던 거? 그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GD와 태양의 앨범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굿보이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그냥 작업을 했던 거라서 3, 4일 전인가? 일주일 좀 안 된 기간에 이제 YG 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는데, 누군진 모르고 일단 굿보이만 알려주고 우선 작업을 진행해서 현장에서 이제 이게 GD 태양 그거구나 해서 그때 좀 많이 놀랬고, 이건 이제 인터뷰에서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98년도부터 그래피티 하다가 2011년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그래피티를 할 때는 뭐랄까, 그냥 좋아하는 거 계속 하고, 그다음에 이걸로 돈도 벌고, 그다음에 그냥 뭐랄까 좀 시간의 여유도 많이 있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그래피티 한다는 것 자체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계속 하면서 그냥 돈 버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으로 계속 작업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그래피티 작가로서 어떻게 기억이 될까라는 것도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이제 첫째 아이가 생기면서 또 다른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랑 나중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제 뭔가 역사나 사회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른 걸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지? 약간 이런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니까 이 독립운동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물론 젊은 친구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연령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그때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준비를 해서 어떤 분부터 시작을 할까? 어디에다 할까? 사전답사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왕이면 의미 있는 날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9월 28일 이제 유관순 여사가 수목하신 날 삼청동에다가 그때 처음 시작을 했고요. 올해가 또 수목하신 100주기도 하고,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제가 꾸준히 이제 작업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작업들이잖아요. 그래피티라는 게 VR이나 AR 같은 경우도 그래피티를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라이브 페인팅을 진행을 한다던가 무대에서, 아니면 그걸 가지고 뭐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그리는 과정들을 녹화를 해서 인테리어 접목시킨다던가 뭐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근데 이런 것들이 더 기계화되고 디지털화되고 하다 보면은 더 사람의 손길이 닿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더 많아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무언가 손으로 만들고 진짜 사람이 그려진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툴은 다 다룰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아이패드를 쓰던 뭐 VR 장비를 쓰던 AR 장비를 쓰던 이런 것들은 다 할 줄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그걸 보다는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작품을 남기는 거, 아날로그적으로 작품을 계속 남기는 것에 대한 것들은 좀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처음에 힙합 동아리를 들어가지 않고 디자이너로 계속 활동을 했으면 그냥 디자이너로서 쭉 활동하지 않았을까요? 약간 그림을 그리고 아니면 뭔가를 만든다거나 좀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제품 디자인? 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진로란 경험에서 오는 운이다?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봐야 자기만의 장점 같은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잘 정리를 해서 뭐 SNS에 올리던 블로그에 올리던 아니면 페이스북에 올리던 좀 그런 것들을 자기가 나름대로 PR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것도 해봤는데 어땠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좋으면은 좀 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하고 하다 보면은 그 연결점이라는 게 우연치 않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기가 더 쉬운 거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은 안 돼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무엇이든지 해보고 싶거나 뭔가 그려보고 싶거나 만들고 싶으면은 그냥 해봐야 되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실행을 하지 않으면은 언젠가 남들이 하거나 아니면 이미 남들이 했거나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은 좀 시도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독립운동가 시리즈를 하려고 했을 때 그냥 망설이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래도 작가로서 그냥 기록될 수도 있는데, 그걸 그때 그 당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의미를 담아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또 내용이 생긴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